지금 혹시 공유가 잘 되고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연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바이브 코딩이 요새 굉장히 핫한 이제 에듀테크계 또 화두인데 이거를 문과 교사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 게 좋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좋게 포장을 하기보다는 제가 정말 경험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그냥 솔직하게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해도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얻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수자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사실 보통 연수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삐까뻔쩍한 이런 막 수상 이력이나 아니면 뭐 연구의 이력 같은 것들을 많이 적는 편인데 오늘 연수자 소개는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문과 중에서도 찐 문과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영어영문학과에서도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지능검사 같은 거 하면은 항상 공간지각력이 제일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나? 그때 쌓기나무 단원을 되게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왜 여기는 블럭이 안 보이는데 왜 여기 하나 더 숨겨져 있다는 거야? 이거를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늘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수학적인 머리는 진짜 없는데 넌 진짜 노력으로 커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굉장히 항상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영문과다 보니까 혹시나 먹고 살 길이 없을까 싶어서 1학년 때 통계학 입문이라는 수업을 듣고 숫자랑 컴퓨터는 정말 나의 길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기도 한 그런 문과 중에 문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지만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처음 접한 후에 지금 도전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의 연수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또 용기를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PPT도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대충 만든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일부러 좀, 네,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서 제가 네 가지 이제 1번과 2번은 수업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3-1과 3-2는 학급 활동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담임교사로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네, 1차시 버전 그리고 네, 5차시 버전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한 거긴 하지만 네, 5차시 버전으로 또 말씀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서 제가 첫 시간에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때는 이제 2026년 올해 3월 1일 아니면 2일에 제가 첫 시간 수업을 뭐 하지를 아주 급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겨울 방학에 코세타라고 그 한국 중등 영어 교육 학회인가 거기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이브 코딩으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학생들의 학습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테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선생님이 해보셨다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도 이런 MBTI 같은 테스트를 영어 학습 성향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실 제가 수업을 위해서 바이브 코딩을 처음으로 도전을 해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툴을 가지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괜히 그냥 괜히 뭔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바로 하면 유료로 돈이 나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쓰면 무료로 무조건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루트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날것의 부끄러운 그런, 네, 제가 입력했던 프롬프트들 정말 가감 없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용을 먼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학습 유형 테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유형을 6개에서 7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뭔가 영어 교육학적인 그런 이론적 배경, 학생들의 학습 성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을 제가 밑에 몇 개를 적었고요. 그래서 요걸 참고해서 한 6개에서 8개로 유형별로 나누고 특징을 정리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쭉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형을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유형화를 해줘라. 뭐 동물이나 캐릭터나 음식 중에서 골라서 다시 네이밍을 해줘라. 라고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자기 유형을 이제 분류를 했으니까 이제 테스트 문항을 이걸 기반으로 20개를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리고 뭐 웹앱으로 구현해 보고 싶다. 제미나이로는 못 만들까? 했더니 뭐 또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결과 페이지에 뭐 이런 유형별 특징이랑 공부법 조언도 넣어줘. 그리고 결과를 뭐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그런 기능도 넣어줘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막 코딩에 대한 얘기를 얘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제미나이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코딩을 완전 하나도 몰라서 너가 짜준 코드를 어떻게 해야지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말도 안 맞죠, 지금. 네, 당황해서 막 급하게 썼어요, 제가. 방법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다시 설명해줘. 그랬더니 뭐 외부 사이트에다가 이 코드를 붙여 넣어가지고 막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혹시 또 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를 물어봤더니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방법을 이제 차근차근 따라서 네, 한번 초안을 만들어 봤더니 수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보여가지고 뭐 요런 수정사항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해줘. 그리고 뭐 한 페이지에 한 문장씩, 한 문항씩 뜨게 해줘. 그리고 애들이 좀 더 흥미를 갖게 그 문항과 관련된 이모티콘이나 3D 그림도 같이 뜨게 해줘. 그리고 뭐 결과 페이지에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써줘. 뭐 이런 추가 사항을 말했고, 그랬더니 이제, 재배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재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잘 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를 제가 해보니까 얘가 문항을 20개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만 했지, 유형별로 문항수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항수가 되게 불균형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문항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되게 뿌듯한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앱인데, 와, 이거 막 너무 완벽하다. 이제 공유 드려야지 하면서 막 했는데, 이제 제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또 처음 써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막 드렸더니, 제가 할 땐 잘 열렸는데, 자꾸 이런 파일을 열 수 없다는 화면이 뜬다고 다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아마 혹시 여기 지금 운영진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아마 이 3월 초에 이거 문제 혹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시는 분 있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진의 능력자신 백예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 어찌저찌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을 한 버전이 지금 보여드리는 QR코드 속의 버전인데, 혹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네, 학생 입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보면 그렇게 막 대단한 프롬프트가 아니고 정말 날것의 프롬프트인데도 요 정도 테스트는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조금 제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찐 문과도 할 수 있구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학기 초에 이제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QR코드를 보여주고 이제 결과 이미지를 저장하는 버튼이 테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이미지 저장을 한 다음에
다 했어요에다가 이 이미지를 올려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지금 요 쿠키가 있는 칸이 학생들이 이제 제출을 한 칸인데 정말 한 명의 학생도 빼놓지 않고 다 제출을 하더라고요. 제가 수업 들어간 반 학생들이. 그래서 오, 아이들도 이런 거에 되게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 하는구나, 라는 점을 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네, 요거는 실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나오는 그런 결과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았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 테스트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랑 좀 첫 시간이니까 서먹서먹하니까 이 학습 유형 동물을 가지고 서로 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거를 먼저 적은 다음에 이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랑 다른 유형의 동물이 나온 친구를 제가 지금 원래 6칸을 만들어 놨는데 3명만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써봐라 라고 했더니 이것도 애들끼리 막 너는 카멜레온이야 너는 왜 피버야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교과 이론적인 그런 지식이 각 선생님들마다 있으실 테니까 그런 이론적인 학습 성향 내용을 녹여서 첫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학생들 반응이 좋아서 네,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형성평가를 제가 준비를 해 보았었는데요. 사실 근데 요 형성평가 부분은 제가 지금 열심히 좀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신규 발령지는 중학교였는데, 이제 중학교에 3년 동안 있다가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옮기고 난 이후에 드는 고민이, 영어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학습 내용의 급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봐도 너무 어렵고, 한국어 해석을 봐도 너무 어려운데, 애들이 조금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네,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좀 재밌는 형성 평가를 해서 학생들에게 좀 이런 재미를 수업 시간에 좀 재미있는 배움을 일으키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네 에너지 살롱에도 저랑 수업 탐구 공동체를 같이 하고 계신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그래서 요거를 약간 네 속닥속닥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수업 탐구 공동체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끼리 진짜 도 단위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학공, 교학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연구회 아닌 연구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 선생님들께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로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게 되게 괜찮다더라. 우리 에듀테크 구입비로 요거 사면 어때요?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럼 구매하시죠 해가지고 네 구매를 했고 요새 그래서 좀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샤라우트 창현쌤, 미주쌤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창현쌤께서 저번에 에너지 살롱 해주셨던 내용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프롬프트가 정제된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미주쌤께서 제가 블로그를 굉장히 네, 열심히 보는 그런 네,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얼마 전에 또 바이브 코딩으로 만드셨다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지금 네, 샤라웃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웹앱을 제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채팅을 막 안 읽고 해가지고, 혹시, 네. 아, 네. 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랑 목적을 먼저 좀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네. 좀 많이 체계적으로 바뀌었죠. 프롬프트가 그 사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사용자는 뭐, 네, 고등학교 영어 교사고 2학년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UI는 이제 사용자가 보는 그 화면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디자인적인 표현들, 그리고 요 뉴모피즘이라는 말도 창현쌤의 에너지 살롱에서 배웠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넣어보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넣고 싶은 거는 이제 어휘 평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네, 문장 평가에 대한 내용. 너무 길어서 일단은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문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지문은 아직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가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후에 업데이트 할 테니까 지금은 수업 준비하다 머리 아플 때 할 수 있는 그냥 미니 게임 좀 넣어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새 제가 또 질문하는 수업에 관심이 많아서 뭔가 학생들이 질문을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답변을 다는 그런 네, 웹의 기능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이 초안을 넣은 단계이기만 해가지고 완성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는 뭔가 접속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무료인 반면에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 구글 AI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이 안에서 코딩도 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구글 AI 스튜디오 자체에서 웹앱도 바로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배포하는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지만, 다만 이제 이거는, 네, 돈이 든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가 됐고, 이 안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이 얼마나 쓰였는지에 따라서 또, 네, 돈이 후불제라서 나중에 청구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화면에 입력을 제가 프롬프트를 하면 왼쪽 화면에 이렇게 막 뭔가 막 코딩이 되고 있다는 화면이 뜨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웹앱의 모습이 뜹니다. 네. 이 웹앱을 만들 때 제가 지금 여기 네, 여기가 걸렸던 초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 번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게 제가 기다린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훨씬 더 길었었는데 나올 때 좀 짧아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한 1000초 정도 제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를 혹시 네. 구글 AI 스튜디오로 바이브 코딩 도전 생각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네, 시간은 조금 여유를 두고 그래서 밥이면 먹으면서 기다리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학생 입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네, QR코드를 넣을까 하다가 그냥 이거는 제가 한번 하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좀 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넣었던 기능 중에 어휘 형성 평가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공유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화면 공유 다시 되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로 제가 바이브 코딩을 했던 그런 화면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프리뷰를 볼 수 있게 네,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배포를 해 보았는데 요게 이제 교사 입장에서 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고 요 중에 오늘은 어휘 평가를 가지고 보면은 네. 지금 기본 화면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입력도 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도 입력이 가능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QR코드 및 링크를 생성 버튼을 누르면 네, 나오는데 지금 혹시 아까 만들었던 게 사라질까 봐 조금 조심스러워서 버튼은 누르지 않고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게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 이름을 맞춰보는 그런 단어 리스트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뭐 여기다가 이제 에크연이라는 학생이 들어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한국어 뜻이 뜨고, 오른쪽에 영어 스펠링을 적을 수 있는 곳이 떠요.
뭐 쉬운 거는 맞춰보고, 뭐 자두도 네, 틀려보겠습니다. 바나나. 그다음에 뭐 석류는 너무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모르겠어. 막 베리, 뭐 감, 모르겠어. 감, 몰라요. 뭐 이렇게 틀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솜씨 평가받기를 누르면 제가 애들이 뭔가 한 거에 대해서 주접글을 써달라고 아까 프롬프트에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뜨고, 네, 제가 네 단계로 학생들을 성취도를 구분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 병아리, 닭, 봉황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달라 했더니 지금 네, 두 개 맞아서 병아리 단계입니다. 여기 이렇게 피드백이 떠요. 네. 여기서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성장한 거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아직 다시 재평가를 보지 않았는데 여기 네, 너이라고 떠가지고 조금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대박 사건 병아리 단계를 우뚝 썼잖아 막 짱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라고 막 주접글이 뜹니다. 그럼 이제 틀린 문제 복습하기 기능을 제가 넣어놔가지고 여기 이제 힌트가 주어지면 이걸 보고 이렇게 막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는 다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성취도 열기 하면은 이렇게 100%다 맞았다고 이제 봉황 단계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너이라고 떴던 부분이 40% 이렇게 100%라고 쫙 떴고 그다음에 막 최고 존엄 봉황으로 화려하게 비상해버린 에크연의 미친 성장의 쌤 기절 직전 뭐 이렇게 엄청 주접을 잘 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를 잠깐 멈췄다가 네,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네, 수업을 좀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겠다. 근데 아직 조금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완벽한 모습은 네, 아닙니다. 네, 어, 구글 앱스 스크립트보다는 확실히 좀 퀄리티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조금 이제 자잘한 오류 사항들을 좀 잡아내는 수정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오류 작업은 아까 그 봉황 단계 재평가 보고 난 다음에 확인 완료 처음으로를 누르면 학생 입장인데도 그 선생님 화면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도 없애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좀 수정 작업이 바이브 코딩을 하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프롬프트를 쓰는 그 단계보다 이 수정 작업이 제가 해보니까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만드는 거는 역시 쉽지 않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서 학급 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네, 저의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1차 시만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학급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활동에서는 제가 캔바 AI를 활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 캔바 AI를 가지고 관심 분야 가상 스타트업 웹앱 제작하기라는 활동을 작년에 학급 학생들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바이브 코딩을 뭔가 시키고 싶을 때는 저는 캔바가 되게 안정적이고 학생들이 접근성도 되게 좋고 선생님들께 좀 추천드립니다. 특히 학생들과 하는 활동에 입문용으로 캔바 AI를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 활동의 아이디어는 네, 저희 운영진의 능력자 선생님이신 예슬쌤께서 작년에 에크연 여름 총회에서 네, 이 캔바 AI 관련해서 연수를 그때 해주셨었어요. 근데 와, 진짜 대박이다.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해서 네, 준비를 해 보아서 예슬쌤께 샤라웃을 네, 드립니다. 네, 캔바 AI가 난리도 아니야. 완전 네, 포지티브하게 좀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캔바 AI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이제 들어가는 거냐면요. 이제 캔바에 들어가시면 여기 더보기가 왼쪽 사이드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캔바 AI라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드를 누른 다음에 저희가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면, 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나 희망 관심 분야를 일단 적어보게 하고 이거를 활용해서 가상 스타트업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게 1차시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을 사용을 하게 하고 그냥 핸드폰에서 자유롭게 그냥 생성형 AI 써가지고 아이디어 얻어라라고 이때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 창업 아이디어도 떠올리고 회사 이름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웹앱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네, 어려워할까 봐 그냥 웹사이트라고 이때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명칭, 목적, 뭐 대상, 그리고 뭐 기능, 색감, 스타일로 나눠서 네, 쭉 내용을 쓰게 했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이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올렸었던 그런 네, 프롬프트와 자기 사이트 링크들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한 시간 만에 이거 애들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느린 학습자 친구들 빼고는 웬만하면은 다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예시를 한번 실제 학생들이 만든 거를 보여드리면서 캔바 AI로 애들이 한 시간 정도 활동하면 한 요 정도까지 만들어진다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공유가 여기 잘 되고 있을까요? 바른행동연구소로 잘 뜨고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사실 그냥 프롬프트 입력해서 만든 거여가지고 뭐 이런 시작하기 이런 게 막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체크도 네, 지금 제가 클릭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안 될 때도 있고 막 될 때도 있고 좀 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아이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바이브 코딩을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반려동물 관련 진로 학생이 반려동물 문제 행동을 좀 교정하는 그런 연구소를 가상으로 창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쪽으로 이제 진로를 가진 학생은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해보기 힘든 실험을 AI 기반으로 뭐 가상으로 시뮬레이터를 돌리는 그런 사이트를 창업을 해 보았더라고요. 보시면 이것도 뭐 당연히 네, 한 시간 만에 한 거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이런 입력도 되기는 하고 그다음에 뭐 난이도를 설정을 이렇게 없어집니다. 난이도 설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세포 관찰 실험을 넌 하고 싶다 이러면 실험을 사실 실제로 막 하는 그런 기능까지는 없지만, 뭐, 이렇게 그래도 단계적으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정도까지는 한 시간이면 학생들이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차시짜리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네, 학급 활동 아이디어였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지금 채팅에서도 네, 희선쌤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융합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신기해하면서 쌤 막 저 막 컴퓨터 쪽 가고 싶은데 코딩으로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되게 재밌게 탐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5차시짜리 동아리 활동으로 한번 진행을 또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조금, 네,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 바이브 코딩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에크연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좀 즐겁다 보니까 약간 무리수 아닌 무리수를 오래 둬가지고, 이 인공지능 코딩, 네, 에듀테크 이런 다양한 기술을 배워보는 하이테크 러너라는 동아리를 제가 만들어서 올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과연 문과인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했지만, 도전을 한번, 네, 해보아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차 시로 했던 학급 활동의 사실 연장선인데요.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심화 단계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바이브 코딩까지, 네, 그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실생활 문제 해결 단계에서도 문제를 정의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이제 너무 핸드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정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5차 시로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가 동아리 시간이 너무 띄엄띄엄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기 3차 시까지만 네, 진행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4, 5차 시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는 거를 조금 네,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때는 뭐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뭔가 한계점 이런 걸 말하지 않고 그냥 정말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실생활 문제는 대주제를 좀 선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로 할지 아니면 진로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약자가 겪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지 네,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문제로 초점을 맞출지 등등으로 해서 주제를 크게 선정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정한 대주제를 가운데에 두고 전자기기 도움 없이 자기 생각만으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맵에 나와 있는 그런 키워드에서 파생해서 떠올릴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불편함을 5가지 정도는 작성을 해봐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인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가졌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뭐 이런 자료 수집하기 때 요새 생성형 AI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 단계에서는 사용을 못 하겠고요. 대신에, 사실이 정말 증명된 그런 자료만 근거로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추천했던 사이트는 비카인즈나 아니면 공공 데이터 포털을 들어가서 진짜 사실에 입각한 그런 기사나 아니면 전문가의 인터뷰나 아니면 실제 정말 국가에서 수집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중에서 제일 도움이 된 자료를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일단 초안 버전의 최종 선정 주제를 고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띵커벨에 학생들이 올려보게 했는데요. 보니까 뭐 군 인권 문제 아니면 이제 사서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뭐 교과 연계 도서 추천 웹사이트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환경 진로인 학생은 분리수거 문제. 또 이 친구들이 되게 웃겼는데 자기 반 애들이 사이가 요새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학급 분열 문제를 나는 해결해보는 웹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오, 나도 해결책을 못 찾았는데 너네가 찾으면 선생님한테도 좀 알려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쌤 저는 시각장애인 점자를 한번 배워보는 그런 웹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네. 요 맨 끝에 친구는, 쌤, 저는 수어를, 막 제가 손 모양을 이렇게 뭐,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수어인지 막 알려주는 그런 웹앱 만들어 볼래요. 라고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너네가 이제 학생으로서 무료 버전의 바이브 코딩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구글 AI 스튜디오 이런 거는 못 쓰고, 막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너네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2차 시 때는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네 수업한 데이터가 엑셀에 기록을 해야 돼. 그리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실시간으로 계속 업로드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실시간으로 채팅 이런 것도 못 해. 막 이러고 그다음에 그 수어 막 이렇게 손으로 네. 그 동작 인식하는 거 하고 싶다고 한 친구는 카메라 연동하는 것도 너네 못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좀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좀 수정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유료 결제를 애들이 할까봐 네, 결제창 접근 절대 안 되고 외부 API 절대 안 되고 AI 유료 구독도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네,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코딩이나 컴퓨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브 코딩 관련된 좀 전문 용어도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UI, UX, API가 뭔지 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 때는 제가 이제 이 프롬프트 틀은 주고 어떤 식으로 쓸지 좀 주고 학생들이 아, 틀과 예시를 주고 학생들이 작성을 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프롬프트는 아까 여기 그 분인권 문제 선정했던 친구가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주니까 이렇게 너무 잘 쓰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던 그런 3차 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샤라웃 투 창현쌤 어게인이라고 써놨는데 이때 학생들에게 이 UI, 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창현쌤께서 에너지 살롱 때 이제 올려주셨던 PPT를 사실 애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얘들아,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거 쓰면 되게 있어 보이는 디자인이 나온다. 그래서 이 친구도 반응형 디자인이랑 글래스 모피즘 이런 용어를 써서 만들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창현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도 뭐 군인들이 사용하는 웹이니까 화려하게 꾸며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이런 버튼을 만들어줘. 그리고 단계별 기능은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그 정말 단계별로 쓰는 그 기능 순서대로 써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자세히 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문구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문구를 써줘라. 그리고 뭐 교육 버튼을 클릭하면 뭐 이런 게 나오게 해줘라. 상담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오게 해줘라. 사례 버튼 클릭하면 이런 거 나오게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생들이 직접 바이브 코딩을 해본 건 아니라서 제가 그 구글 AI 스튜디오에 그 학생의 프롬프트를 그냥 그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제가 혹시나 또 학생이 한 건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봐 캡처본만 가져오긴 했지만, 네, 이런 사이트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이 버튼 클릭하면 뭐 해줘 한 대로 실제로 이 버튼들을 클릭하면은 뭐 OX 퀴즈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상담 뭔가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피해 사례도 국내외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사이트도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수업 시간에 구글 AI 스튜디오로 한번 넣어서, 너가 쓴 거 넣었더니 이렇게 그대로 넣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해가지고 엄청 좋아하고, 네,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업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4차 시에서는 웹앱을 직접 학생들이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학생들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용 코드를 짜줘라고 한 다음에 이걸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 복붙해서 네, 어, 이제 웹앱을 배포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학생이 쓴 프롬프트를 아까 요 사이트 만들었던 것처럼 네, 제가 그냥 구글 AI 스튜디오에 좀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만든 이 웹앱을 학교에 이제 크게 플로터로 뽑아가지고 QR코드로 이렇게 붙여서 좀 전교생과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공유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5차 시 때는 자기가 만든 웹앱을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 벽에 부착한 다음에 전교생과 교직원분들께 공유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제 4가지 사례를 공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네, 마무리 멘트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얼마나 문과 중에 문과인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제가 바이브 코딩을 이렇게 시행착오는 많이 겪었지만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훌륭하신 에크양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더 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꺾였는데도 저도 진짜 막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애들이랑도 바이브 코딩 했는데 막 재미나이로 했는데 막 안 되고 막 이런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꺾였지만 그냥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해보면 진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선생님의 평소에 하시는 고민과 그리고 선생님만의 배움을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아까도 막 샤라웃을 했었는데, 우리 훌륭하신 에크현 선생님들 연수, 그리고 저희 매주 진행되는 연속진흥팀 운영진으로서 또 말씀드리자면 매주 진행되는 이 에너지 살롱에 정말 보물 같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영감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현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문과인 제가 써보니까 요 정도 바이브 코딩 툴이 좀 좋았던 것 같다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좀 해보게 하고 싶으면 간단한 거는 이제 접근성과 안정성이 좋은 캔바를 추천드리고요. 뭐 조금 복잡한 기능은 무료 버전일 때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좀 통해서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유료를 쓰실 수 있다 그러면 제미나이 캔버스 모드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바이브 코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유료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구글 AI 스튜디오가 정말 편리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도 무료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통해서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심경인데요. 바이브 코딩을 어설프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훌륭한 게 자랑스러울 때, 요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바이브 코딩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도전하고 시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숨의 건강을 얻으시고 날숨의 재력을 얻으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질문이 크게 없으신 것 같은데, 팀장님 혹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지금 출첵 링크 드렸고요. 네, 혹시 늦게 오신 분은, 네, 아까 출석이랑, 네,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시작이랑 종료, 네, 둘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연수해주신 예린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늦게까지 참석해주신 네,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